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9%, 코스닥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에 쭉 내리막을 걷다가 그래도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코스피가 3,050선을 다시 탈환했는데요. 지수는 여전히 박스에 갇혀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선물옵션 동치 만기일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연속해서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 FO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박원재, 하찌기, 김선윤 전문위원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함께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주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좀 대비하는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박 정보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변동성은 좀 여전히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동시반기 이후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권역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변동성은 좀 지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들 때문에도 아마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을 일단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는 점점 쌓여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 3,060포인트 자리대 1차 지지라인대를 좀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이 자리대 추가적으로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3,100포인트가 2차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는 좀 더 쌓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1차 저항 라인대가 930포인트예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그다음에 2차 저항대 945포인트 저항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비차익 쪽에 있어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빠르게 세워주시죠.
예, 국채 흐름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0.23%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정부 정권력을 좀 넘어서느냐, 그게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채의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 거래소 시장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쪽이라든가, 통신,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라든가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SK텔레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하나금융지주나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보고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아마 추가적으로 낙폭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2차 전지, 5G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주초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좀 보게 되면 KBT가 일본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주주를 좀 보게 되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EM이라든가 ODM 업체를 좀 볼 수가 있는 한국폴마라든가 아니면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역대급 실적을 낸 증권사에서 통큰 배당에 좀 나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뭐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을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5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전약 후 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중에는 2,92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가 3,050선까지 회복을 해줬는데요. 동시에 만기일을 기점으로 한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지난주 일주일간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도 수급의 연속이 좀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주말 사이에 다시 1.6%까지 치솟았는데 이번 주 시장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FOMC, 이 글로벌 빅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이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또 어떤 대응책 내놓을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12%의 하락인데요. 삼성전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탑재될 핵심 칩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8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오르면서 14만 1,5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5% 올려 세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의 SK이노베이션 기준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 내놨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95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0.6%가량 상승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빨간불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0.2%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1.48% 조정받으면서 73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0.9% 하락하면서 47만 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엇갈렸네요. 코스피가 0.12% 파란불 켜내면서 3,050선, 그리고 코스닥은 0.02% 강보합으로 9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인데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만 1% 가까운 상승으로 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나란히 파란불입니다. 알테오젠 1% 넘
네, 지난주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일상 완료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고점 부근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14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시젠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지난주 흐름이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 시젠 0.5% 상승입니다. 유럽과 남미 등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수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13만 900원으로 출발했고요. CJENM 3%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철인왕후나 빈센조 등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1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0.1% 상승으로 9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좀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갭상승도 아니고 거의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내려온 다음에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올라갔고 아시아 시장 모두 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아무래도 내일과 모레 있을 FOMC 요 이슈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시작이 된 게 맞고요. 거기에 따른 흐름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누려야 되는데 아침은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밀릴 때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들은 이제 소비주들 계속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들은 국민의 한 60%를 백신을 접종을 마쳤더니 확진자 숫자가 확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또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예방 접종을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는 뭐 일주일 뒤보다는 뭐 2주 뒤, 혹은 3주 뒤, 4주 뒤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주들은 그간 올라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어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외에서 종목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전날 좀 반등 나왔다 흔들리는 부분들인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뭐 오늘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급락세가 나오지 않으면 알아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린다고 여러분들 뭐 겁내가지고 또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낙폭과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낫고 소비주 관련주들은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자, 세종텔레콤. 자, 4이동통신 관련주 쪽이죠. 참 안 움직였던 종목이고 가격은 1,000원 이하짜리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100원짜리 종목 치고는 작지도 않아요. 시가총액이 현재 대략 5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좀 크게 끼워서 보면 지금 차트가 지금 서 있죠. 위쪽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서 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거래를 실리고 이 100원짜리 종목을 1,000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인데 일단은 중국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CBN 5G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기술 진화 성공 소식에 따라서 관련 이제 수혜주로 얘기가 지금 나와주면서 전날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현재로서도 뭐 거래량이라든지 최근에 거래가 실렸던 요 상황을 봐서는 누군가가 좀 들어와서 이 주가를 조금 만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그 중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CBN이 700MHz 대역의 5G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기술을 성공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700MHz 그 대역의 5G
이쪽에 이제 멀티 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뭐 접속 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뭐 600MHz, 600메가 PPS 속도에 대한 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쪽 그 대역대 망을 구축을 하고 사용하기로 뭐 합의를 했다. 차이나 모바일과.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종텔레콤이라든지 CS라든지 제2, 제4 이동통신 테마주들이 이제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게 확실히 뭐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기대감에 움직일 때에서 정도의 누리는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700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그냥 붙여놓고 움직이는 건데 정치 테마주는 비슷한 속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테마주들은 그렇게 딱히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속성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과거에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버라이즌과 그 얘기가 나올 때에서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고 확실히 실적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가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원래 자리로 다 빠졌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니까 마찬가지. 세종텔레콤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1,000원 정도를 찍고 다시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1,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700원짜리 손절을 잡고 주가 전망은 좀 더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다날입니다. 자, 다날. 자, 쿠팡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좀 살아있죠. 그래서 쿠팡이 쿠팡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 다날인데, 근데 다날은 거기만 엮여있는 게 아니고, 뭐, 가상화폐 이슈도 있고, 지금 가상화폐주들이, 전날도 강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날 핀테크, 그래서 페이코인, 이거 관련주로 이슈를 붙여도 충분히 이슈는 먹혀요. 근데 주가가 바닥권역은 있지 않아서, 바닥지 아니고, 이미 주가가 큰 차례 한번 각도를 높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차트 모양이면 7,500원, 8,000원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깨면 물량들이 터져나오면서 밑으로 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8,000원과 7,5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 한 요 정도 내에서 5일선은 지지를 해주고 다시 튀었을 때 목표치는 그때에서 한 11,000원 정도를 보면서 이 큰 N자형을 보면서 매매적으로는 여전히 아직은 꺾이진 않아 보인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자, SK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한테 2월 10일 날에 여기서 공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수익권역엔 있죠. 대략 뭐 한 5% 정도의 수익권역을 갖고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컬리 지분을 4%를 보유를 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지금 엮여 있는데 마켓컬리가 연내 미국의 상장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고 유통주들, 소비주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니까 뭐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가 시가총액이 약 100조 초반대인데 쿠팡이 100조를 찍었다가 지금 전날까지가 94조였는데 거의 맞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제2의 쿠팡 관련주, 뭐 제2의 뭐 쿠팡을 노리는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마켓컬리가 제2의 쿠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네트워크스도 거기 이슈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아마 기존의 목표치를 요걸 6,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6,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한 7,000원 정도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800원 이 저점까지 자리 깨지면은 그때서는 얘는 잠수 타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켓컬리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이 정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이커머스 시장이 올해 계속 미국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뭐 전망세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뭐 내릴 것보다는 조그마한 호재에서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CJCGV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 자, 우리나라의 뭐, 이제 영화죠, 영화관.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관이 앞으로의 분명히 서비스 형태는 좀 바뀌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화관을 가는 걸 꼭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끼리 뭔가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관점을 볼 때에서는 영화 산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로 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관은 사라질 거고 뭐 안경을 통해서 그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모이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 장소로도 그래서 이 영화관 산업은 제가 볼 때에서는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서비스 형태가 조금 바뀌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국민의 60%를 백신에 접종을 시켰더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영화 산업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미 쇼박스라든지 메가박스의 J 콘텐츠리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뭐 꼭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뭐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엔터주, 영화, 뭐 미디어 관련주들 뭐 다 좋아요. 그래서 CJ, CGV도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9,500원에서 27,000원 요 폭 내에서 잘 공략하시면 되고요. 이 폭 내에서 잘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도 매수권역 내에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래서 바닥에서 쭉 올라가면 일단 목표치는 6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 6만 원 CJ, CGV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CJ, CGV였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9,500원 사이, 지금 이 최근에 박스권에서의 매수 접근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조금 멀리 6만 원 잡아주셨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오늘은 약세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0.1%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 삼성이나 SK, 현대차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시장 이야기부터 전해주실까요?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면은 지난주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래 꼴리를 달고 쭉 올렸는데, 계속된 이슈 두 가지는 금리와 수급이죠. 금리가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떴습니다만 이제는 좀 적응을 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속도보다 성장률이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금리에 대한 이슈는 점점 묻힐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지난주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한 결정적 이유도 결국 외국인의 매수였죠.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로 떨어졌는데 아마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긍정적인 면으로 점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뭐 지수가 더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느냐, 이렇게 주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선 받을 수 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은 유독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젖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였는데,
실질적으로 쿠팡이 나스닥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물려서 생각해 봤을 때 지배구조 이슈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압축 성장 모델에서 자본이 없는 국가에서 순환 출자식으로 사업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방만하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을 유도를 해서 대부분의 그룹이 지주회사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현대차 그룹이 지주회사 순환 출자 구조를 끊지를 못했죠.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현재는 모비스가 이제 반지주회사격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로 이제 경영을 맡게 된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거는 글로비스와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죠. 과거 순환 출자 구조를 끊었을 때를 봐도 이런 기업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서 상당히 강력한 그 라인업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순환 출자 구조가 모두가 정리가 되고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게 된다면 아마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지주에서 사업회사들도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그룹도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SK텔레콤과 더불어서 다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아마 합병 논의가 있을 거고요. 삼성그룹도 삼성물산이 이제 배당금 확대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측면의 이슈들은 항상 대주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인적 물적 분할하는 기업이 많이 생기지요. 최근에 이제 대림산업도 DL과 DLENC로 분할을 했는데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이제 그동안 묶여 있던 게 분할이 되면 굉장히 재평가를 받으면서 재가치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싼 형태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싸냐 비싸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싸고요. 이런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로 방송에서 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또 분할 이슈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쌉니다.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로서 또 환경과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사업의 중추회사를 역할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잘 활용하면은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참고하시면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업 하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는 소비 쪽, 이쪽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눌려 있죠. 앞으로 성장과 가치는 양면입니다. 양축이죠.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할 겁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 이슈죠.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점차 시장이 적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삼성전기는 세 가지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MLCC라 되죠. 컴포넌트 사업부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기판 사업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특히 MLCC는 쇼티지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늘어나고 성장주의 전형적인 조건인 T와 Q가 같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1분기 매출도 아마 컨센서스가 2조 3,800억 매출에 영업이익 3,300억 수준을 예측해서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 또는 수준이라서 제대로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하반기에 라인업이 갖춰지면서 정차적으로 작년에 지극히 부진했던 스마트폰이 올해는 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본다면 삼성전기가 역고가를 뚫고 있는데 아마 부품주의 전성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19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 22만 원 직전 고점에서 일단 한번 6위까지 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생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뭐 16만 5천 원 수준 잡으면 손절가 타치하는 것보다는 목표가를 먼저 타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과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삼성전기였습니다. 목표 매수가 19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22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소폭의 강세로 전환이 됐네요. 0.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다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도올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아이오닉 5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입니다. 상당히 좀 운영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83년도에 좀 설립을 해서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에 좀 상장을 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아이오닉 5하고 제네시스 JW죠. 프로젝트명인데 여기에 이제 천연 인조시 특허를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근데 또 이제 그 배우 이선희 씨가 또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좀 매각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지분 변동에 대한 안 좋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승의 외 임원들도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매도 물량이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급등한 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한 물량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조용해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회사를 봤을 때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현재까지 주가가 낮게 잡혀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BPS 같은 경우도 5,270원이 되는데 현재 뭐 4,810원이니까는 BPS보다 더 낮은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급등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재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오닉 5가 잘 판매가 좀 되고 있는, 예약 판매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게 한 번 정도 태포 조절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붙었을 때, 아니면 다른 재료로 좀 이슈가 붙었을 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의 어떤 공략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한 4,380원에서 4,35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KTNG가 좀 되겠는데, 주가가 여기서 배당 한번 맞고 나서, 배당 맞고 와서 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주가가 좀 되겠는데, 뭐 실적이 안 나오면 문제도, 원래 또 이게 공기업 관련 종목들은 좀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배당금을 좀 받아먹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배당금 쪽에서의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이번에 작년 기준에서 이제 올해 이제 배당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인데, 시가 배당률이 5.5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또 주당 한 4,8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KTNG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노리면서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뭐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도록 일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크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1선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배당금으로서
또 기대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가 좀 되겠는데요. 주가가 뭐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월봉을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좋은 쪽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관련된 아몰레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OLED 쪽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주가가 좀 높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평가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유자의 영향으로 좀 간주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게 이제 손절 라인 같은 4만 원 잡고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5,500원 정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할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도전 종목이었던 한일사료. 꾸준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거 팜스토리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 그 다음에 우성사료도 오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된 상승 부분에서도 족쇄가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잊을만 하면 뭐 아프리카 대지열병 또는 저리독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동남아 쪽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쪽에서의 또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미중 간에 좀 대화를 좀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좀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배가 나올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 뭐 히토로 관련된 부분 기사가 나오면서 무기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미중 간의 갈등한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이 제일 많이 좀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또 평가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뭐 큰 시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세가 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AS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네요. 코스피 0.13% 플러스권, 코스닥 0.19%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로 소폭이나마 좀 전환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뭐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KC피드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관련한 우양이라든지 흥국 F&B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씩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좀 보합권, 강보합권, 약보합권, 네, 왔다 갔다 좀 움직입니다. 그래도 상승 흐름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씩 좀 보자면, 한미반도체부터 좀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 워낙에 좀 좋았었고, 이유가 되는 것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파워체들이 설비 투자 이슈가 좀 되면서,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매출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반도체의 그 실적 부분도 살펴보자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2,500억대, 영업이익이 뭐 600억대, 그리고 뭐 순이익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500억대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올해는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실적 예상치를 좀 많이 증권사에서 뽑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 어디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 원대인데 충분하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한 상승은 이어갈 것이고 종목을 좀 매수한다면은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하루 이틀은 아니고 큰 조정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릴 때 그러면서 뭐 21선 크게 이탈하거나 25일선 정도 이탈하는 포인트 나오면서 조정 나오는 그림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단기로 이 종목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최소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가져가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자본금이 127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인데 127억이라 액면가 200원. 네. 뭔가 요즘에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장 주식수가 5,100만 주인데 충분하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선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괜찮은 결과 나오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800억 규모의 그린 본드 특수목적 채권을 좀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으로만 수소 전기차 이슈 쪽에 좀 이슈가 좀 잡혀 있는데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만 쓸 수 있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 채권을 좀 발행을 좀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좀 증권사의 목표까지 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충분히 조금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 박스권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은 참 매수하기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최악인 경우 18,000원까지 열려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한 2만 원 초반대 정도가 참 좋지 않겠나.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통해서 좀 핫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새로운 이제 드라마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오랜 조정 기간을 좀 거쳤는데 이제는 상승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을 해봐요. 근데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좀 더 내려와 준다면 사실 9만 원대까지 깨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9만 원 이탈 가격이긴 하지만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좀 장기적 패턴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하셔서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다시 11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테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호텔신라가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간만에 좀 올라갑니다. 좀 홀딩하시고 조금 더 상황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진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또 오랜만에 제가 좀 작은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주로 제가 이제 대형주 쪽 하는데 아주 가끔씩 작은 종목을 좀 합니다.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라는 회사인데요. 무슨 회사냐면 전자파 차단용 EMI 필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어디다 쓰냐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이나 전기차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파 이슈가 요즘 약간 좀 뜸하긴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전자파라는 게 굉장히 조금 전기 제품이 좀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될 경우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기차 관련 제품들, 부품들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제품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전자기기들이 워낙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정말 꾸준해요. 크진 않은데 점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5,500원까지 1차적으로 봅니다. 5,500원까지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현재가는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바닥입니다. 그래서 완전 좋은 바닥전이죠. 충분히 큰 상승 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일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상신전자였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빨간불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오늘의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0.1%, 코스닥 0.16% 빨간불 전환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속보기나마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하지 않습니다.